지금 이거 잘못 읽으면 바로 손실납니다. XRP 투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단어, 통과가 아니라 절차예요. 미국 상원 8월 휴회 전에 클래리티 법안 본회의 표결을 못했습니다. 표결은 최소 9월 이후로 밀렸어요. 이게 사실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걸 9월 표결 절차 기습 착수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장 틀렸습니다. 기대와 사실 사이에 지금 아주 큰 간극이 벌어져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갑시다. 존 툰 상원 원내대표가 9월 중순 재개회 직후 토론 종결 표결을 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클로처, 그러니까 토론을 끝내고 표결장으로 넘어가는 문 닫는 버튼. 아직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기습 착수라는 헤드라인에서 상상되는 그림하고 실제로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비행기가 이륙한 게 아닙니다. 탑승구 앞에 우선 탑승줄 하나가 생긴 거예요. 줄이 생긴 건 분명 호재죠. 근데 줄 서 있는 동안 비행기는 1m도 안 움직입니다. 활주로 근처도 아직 못 갔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나온 직후 시장 반응. 진짜 잔인했습니다. 대장 코인들이 다 버티는 와중에 XRP 혼자만 뒤로 밀렸어요. 시가총액 최상위권 자산 중에서 유독 XRP만요. 솔직히 저도 이 흐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법안이 앞으로 나간 소식인데 왜 정작 최대 수혜주가 얻어맞느냐. 오늘 마지막에 숫자 하나를 남겨두겠습니다. 왜 이 법안 자체보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ETF로 흘러들어간 돈이 XRP의 진짜 시동 버튼인지. 그 숫자 하나면 전부 정리됩니다. 네이버가도 없고 텔레그램 뒤져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이름은 지금 공개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는 뒷부분에서 이유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이 조용히 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이걸 대놓고 말 안 할까요? 그 이유를 아시게 되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따로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자료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 밑에 설명란 내려보시면 설문 링크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연락처가 있어야 저도 여러분께 자료를 보내드릴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걸 왜 공짜로 주냐 하실 겁니다. 당연한 의심입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XRP 들고 있는 개인 홀더예요. 저 혼자 아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같이 흐름을 읽고 같이 대응할 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수익이 곧 이 채널의 힘이에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받고 드리는 겁니다. 받으셔서 손해보실 일은 1원어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받아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는 영상 끝부분에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주류 언론하고 크립토 트위터는 지금 한 목소리로 상원 표결 기대를 떠들고 있습니다. 규제 명확성이 온다, 증권 딱지가 떨어진다, 재평가가 시작된다. 근데 진짜 돈을 굴리는 쪽은 표결 뉴스를 안 봅니다. 자금 흐름표를 봐요. 이번 주 미국 XRP ETF 순유입이 전주 대비 93% 증발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8억 달러가 넘는 돈이, 이더리움 ETF에도 2억 달러가 넘는 돈이 들어왔고요. 뉴스만 보면 XRP는 지금 폭발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돈의 흐름을 보면 폭발 직전이 아니라 산소 밸브가 잠긴 방에 갇혀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걸 대부분 XRP 인기 하락으로 읽어요. 여기서 또 틀립니다. 기관 자금 배분 규정을 실제로 만져본 사람들은 이 숫자를 다르게 읽거든요. 기관도는 기대에 안 붙어요. 확정에만 붙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미 상품 지위가 굳어져서 대부분의 컴플라이언스 게이트를 그냥 통과해요. XRP는 클래리티 법안 서명 전까지 그 게이트를 못 넘습니다. 사고 싶어도 내부 규정이 손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RP ETF 유입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곡선이 아닙니다. 입법 이벤트에서 계단식으로 점프하는 구조예요. 지금 바닥을 기는 유입액은 약세 지표가 아니라 대기 자금의 침묵이고요. 한마디로 XRP는 지금 법안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법안 통과를 기다려줄 수 있는 돈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클 세일러가 입버릇처럼 해온 말 하나 붙일게요.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의 출발점은 뭐가 상품이고 뭐가 증권인지부터 명확히 갈라주는 것이다. 이 말 진짜 뜻이 뭐냐면요. 분류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큰 자금도 방아쇠를 못 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할 자리는 가격 차트가 아니에요. XRP가 디지털 상품 칸에 이름을 올리느냐 마느냐거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원이 이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넘겼을 때 XRP는 증권 딱지 소멸 기대를 이미 가격에 먹었어요. 지금 벌어지는 약세는 법안이 죽어서가 아닙니다. 선반영분의 시간 가치가 깎이는 거예요. 옵션으로 치면 방향은 맞는데 만기가 자꾸 밀려서 세타가 녹아내리는 구조인 거죠. 대형 코인 중에 XRP만 유독 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자산 가격의 상당 부분이 규제 서사에 얹혀 있었다는 역증명이고요. 차트는 늘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이번엔 차트가 뉴스보다 먼저 식은 거예요. 이거 알면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질문이 바뀌어야죠. 클래리티 법안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가격을 당장 올려서가 아니에요. 어떤 돈이 XRP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뭐냐?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의 교통법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이 판엔 규칙이 없었어요. 증권시장 경찰인 SEC는 이거 투자계약 아니냐고 묻고 상품시장 관제소인 CFTC는 원자재처럼 다루자고 하고 심판 두 명이 서로 다른 규칙책 들고 같은 운동장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런 데서 선수가 뛰면요. 반칙 아닌 게 없어요.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갈라서
누가 어느 차선을 달릴지 정해주는 시장 구조 법안입니다. 초한때로면 XRP는 성숙한 분산형 블록체인의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돼서 CFTC 관할로 넘어가요. SEC 리스크가 법률로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XRP의 지위는 행정규제 수준입니다. 위원장 바뀌면 해석도 바뀌어요. 근데 이게 연방법이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기 행정부가 들어와도 SEC 위원장이 갈려도 의회가 새 법을 통째로 만들기 전까지는 못 뒤집어요. 이 판이 몇 년째 갈망해온 게 바로 이 연구성입니다. 와이오밍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번 입법 기회를 놓치면 다음 시장 구조 개선 시도는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4년이에요. 이 바닥에서 4년이면 사이클 하나가 통째로 지나갑니다. 시장이 이 법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는지는 예측 시장이 말해줘요. 폴리마켓에서 연내 법제화 확률이 70%, 칼시에서는 76%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돈이 걸린 판에서 매겨진 확률이 정치 뉴스보다 정직할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이 법안이 상원은행위원회를 넘었을 때 코인베이스 주가가 5% 튀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업계 안에서만 도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다들 통과냐 부결이냐 그것만 세고 있어요. 근데 진짜 지뢰는 거기 안 묻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은 못 보고 있어요. 7월 수정본에서 조문이 70페이지 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옮겨갔어요. 증권 상품 구분이 아니라 윤리조항 집행권한 소비자 보호 쪽으로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겠는데요. 성숙한 분산형 블록체인을 판정하는 기준에 중앙화 공급 비중 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지뢰냐고요?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구조가 정면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봐야 할 건 통과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조문으로 통과하느냐예요. 법안 통과 헤드라인에 반등했다가 조문 해석이 돌면서 그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뉴스 매수 결과 매도 2단 하락이요. 시장이 가장 준비 안 된 시나리오가 정확히 이겁니다. 여기서 이거 하나만 이해하면 오늘 영상 끝납니다. XRP 투자에서 법안은 엔진이 아니에요. 도로입니다. 엔진은 유동성이고요. 운전자는 기관 자금입니다. 도로가 깔려도 차가 안 들어오면요. 가격은 1m도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XRP의 약점도 같이 드러나요. 시총은 거대한데 실제 온체인 저수지는 바닥이 보일 만큼 얕거든요. XRP는 시총으로 보면 이더리움의 3분의 1에 못 미칩니다. 그래도 솔라나보다는 큰 자산이에요. 대형 항공모함입니다. 근데 온체인으로 들어가면 그림이 통째로 뒤집혀요. TBL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체인 안에 예치된 자본, 그러니까 저수지 수위예요. XRP 원장의 디파이 저수지는 3천만 달러대 수준입니다. 이더리움은 455억 달러, 솔라나는 50억 달러가 넘어요. 1000배 넘게 차이 납니다. 시총으로는 항공모함인데 화물칸을 열어보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XRP 원장의 일일 거래 건수는 300만 건 수준까지 3배 가까이 늘었어요. 결제 네트워크로는 잘 돌아갑니다. 근데 그 활동이 자본으로 고이지를 않아요. 이게 XRP의 구조적 숙제입니다. 하생 쪽도 보겠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아직 안 닫힌 선물 포지션이 쌓여있는 화약 창고인데요. 지금 6개월 저점권입니다. 화약고에 화약이 한 톨도 없다는 뜻이에요. 펀딩비, 그러니까 롱과 숏이 서로 내는 자리세는 아주 약한 롱 우위, 과열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밀어낼 물량도 없지만 떠받칠 롱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게다가 선물 거래량이 현물보다 큽니다. 얇은 현물에 파생이 주도하는 구조. 작은 매물 하나에도 통째로 흔들려요. 그래서 자금 흐름 순서가 중요합니다. 큰 돈은 먼저 비트코인 ETF로 들어와요. 다음이 이더리움 ETF로 토큰화 서사가 확산되고요. 그 다음이 규제 명확성이 붙은 알트로 넘어오는 순환매입니다. 대장이 안정되면 유동성이 아래로 흘러넘치는 그 패턴이요. 블랙록의 랠리핑크가 이 순서를 대놓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ETF는 시작일 뿐이고 다음 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다. 이 말의 진짜 뜻이 뭐냐면요. 월가가 코인을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자산을 체인 위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토큰이 법적으로 무슨 물건인지부터 확정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봐야 할 자리는 이더리움 ETF에 들어간 그 2억 달러. 그 다음 순번이 어디냐입니다. 차트가 뉴스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XRP ETF 유입이 먼저 돌아서면요. 표결 뉴스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XRP가 정확히 뭘 얻고 뭘 여전히 못 얻는지 그 구분선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코인 한마디로 국경 없는 고속 톨게이트예요. 은행 창구 앞에 늘어선 긴 줄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물건입니다. 국경 넘어 돈 보내는 데에 며칠 걸리던 걸 몇 초로 줄이는 네트워크의 연료거든요. 톨게이트가 막히면 차가 아니라 돈이 멈춥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증권이냐 아니냐로 법정에서 두들겨 맞던 자산이 이제 미국 시장구조 법안의 대표 수혜 자산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기 취급받던 놈이 제도권 신분증 발급 대기줄 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경쟁 상대들하고 냉정하게 비교해 봅시다. 이더리움은 디파이 자본 깊이가 압도적이고 솔라나는 처리량과 소비자 앱 서사가 강해요. XRP는 앱 생태계로는 이 둘을 못 이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대신 XRP한테는 저 둘한테 없는 게 있어요. 제도권 취급 가능성이라는 프리미엄입니다. 결제라는 명확한 용처, 거래소 유동성,
그리고 소송 리스크가 법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기대. XRP 가격은 기술 점수가 아니라 이 신분증 하나에 붙어 있는 값이에요. 톨게이트가 아무리 빨라도요, 정부가 그 도로를 합법 도로로 인정해주기 전까지 대형 물류회사는 바퀴 하나도 안 들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그 도로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최근 업비트나 빗썸 공지에 XRP 관련 특이사항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발 호재는 지금 없어요. 카톡방에서 도는 상장 루머 같은 거, 그거 근거 없습니다. 수급 쪽도 오해가 심각해요. 1억에서 10억 개 사이를 들고 있는 대형 지갑군의 공급 비중이 12% 근처로 보고됐고, 하락 구간에서 이 비중이 늘었다는 해석이 돌고 있습니다. 이걸 매집이라고 단정하는 순간 걸립니다. 고래 지갑 이동은 이삿짐 트럭이에요. 거래소로 들어가면 매장에 진열하러 가는 물건이 맞습니다. 근데 지갑에서 지갑으로 옮기는 건 그냥 창고를 바꾸는 걸 수도 있어요. 최근 잡힌 대형 이체 상당수가 미확인 지갑끼리의 이동이었거든요. 거래소 하돌렛 에스크로 수탁 지갑을 개인 고래로 뭉뚱그리면 숫자가 통째로 왜곡됩니다. 이걸 덤핑 신호라고 파는 콘텐츠는 지금 시점에서 틀렸습니다. XRP를 한 줄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법안 통과에 베팅하는 코인이 아니라 규제 명확성이 기관 유동성으로 실제로 바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코인. 가장 큰 위험은 표결 재지연이에요. 12월 이후로 또 밀리거나 수정안이 더 붙으면 법안 프리미엄을 추가로 반납합니다. 통과되더라도 시행세칙 공백이 남으면 기대만큼 빠른 자금 유입은 안 나와요. 그래서 진짜 신호는 뉴스 당일에 안 나옵니다. ETF 자금이 3주, 4주 연속으로 들어오는 확인 구간에서 나옵니다. 지금 XRP의 핵심은 공화당이 기습 표결에 들어갔다는 과장된 헤드라인이 아닙니다. 8월 표결은 무산됐고 9월 이후 우선 처리 가능성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넷입니다. 법안 일정, ETF 순유입 회복, 대장에서 알트로 넘어오는 자금 순환, 그리고 고래 이동이 거래소 유입인지 창고 이동인지. 처음에 남겨둔 숫자 93%요. 답은 간단합니다. 법안은 도로를 열고 ETF 자금은 그 도로에 차를 몰고 들어옵니다. 도로만 열려있고 차가 없으면 가격은 절대 멀리 못 가요. 그 93%가 돌아서는 순간이 진짜 시동입니다. 차트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근데 진짜 큰 돈은 법안 제목보다 유동성표를 먼저 봅니다. 이건 미리 타 있는 사람만 갑니다. 뉴스로 알았다면 그땐 이미 늦은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 사람들은 이미 그 표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 내 계좌는 녹고 있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이 여러분 심리를 정확히 설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알면서도 당할까요? 답은 심리에 있습니다. 세력은 인간의 본능적 약점을 파고들어서 개미를 털어요. 지금 XRP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있죠?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어쩌나 이 감정. 이거 세력이 만든 거예요. 이걸 포모라고 합니다. XRP가 조금만 오르면 여러분 마음이 급해지죠. 지금이라도 더 사야 하나? 근데 세력은 딱 그 순간을 노려서 물량을 던지고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이 고점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골라 받는 거예요. XRP 이제 끝났대 하는 부정적 뉴스만 보면서 자기 패닉세를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XRP 무조건 오른대 하는 뉴스만 보면서 무작정 버티거나 세력은 이 양쪽 모두한테 먹잇감을 던져줍니다. 벼농사 지을 때 참새 쫓는 허수아비 아시죠? 세력은 여러분 눈앞에 허수아비 뉴스를 세워놓고 정작 자기들은 뒤에서 알곡을 조용히 다 걷어갑니다. 여기서 앵커링 효과라는 것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XRP 산 가격,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버려요. 그 가격이 기준이 돼서 지금 올라도 본전만 되면 팔아야지 하고 떨어지면 그때 팔 거라고 좌절합니다. 세력은 이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 판단력을 흐립니다. 세력은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 가격에서 못 팔게 계속 붙들고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낮은 데서 천천히 담을 시간을 버는 거죠. 지금 이 세 가지 감정, FOMO와 손실 회피와 앵커링이 동시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력이 설계한 개미털기의 완성형입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홀더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래 지갑 움직임을 직접 보세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100만 개 이상 XRP 지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게 세력 의도를 읽는 핵심 지표예요. 개미가 던질 때 고래가 담으면 그건 매집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력의 개미 털기 구간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21달러대 구간은 세력이 물량을 확보하는 자리입니다. 급등한다고 포모에 휩쓸려서 고점 추격하지 말고 세력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버티세요. 축구에서 팩패스 아시죠? 공격 안 될 때 억지로 밀어붙이다 뺏기지 말고 뒤로 한번 돌리면서 판을 다시 짜는 거. 지금 우리가 할 건 조급한 전진이 아니라 냉정한 팩패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동향, 특히 블랙록 같은 거대 운용사의 XRP ETF 관련 발표에 촉각을 세우세요. 이 이벤트 전까지는 절대 물량 털리지 마세요. 세력의 의도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XRP 어디까지 가는 건데? 지금부터 숫자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당장은 1달러 근처에서 지루한 싸움이 이어집니다. 지금 XRP는 1.007달러고 주요 일봉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흐름을 되돌리려면 1.08달러에서 1.12달러 구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구간이 뚫리기 전까지는 위로 시원하게 못 갑니다. 그건 인정하고 가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안 말씀드리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달러가 깨지면 그 다음 기술적 목표로 거론되는 자리는 0.67달러입니다. 그리고 더 밀리면 0.5달러에서 0.47달러 구간? 이게 바로 그 50% 폭락 시나리오가 가리키는 위험 구간입니다. 다만 다시 강조합니다. 그 시나리오 자체가 매긴 확률이 2026년 말 이전 12%, 2027년 중 30%입니다. 100%가 아니라 12%입니다. 이 숫자를 빼놓고 제목만 있는 순간 여러분은 세력의 각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왜 이 구간이 중요하냐면요. 선물 미결제 약정이 30일 고점 부근이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가 몰려있을 때 1달러가 깨지면 청산이 연쇄로 터집니다. 그러면 0.67달러까지 순식간에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밀린 자리에서 누가 삽니까? 거래소 물량을 5개월 최저까지 빼놓은 그 손이 삽니다. 급락장에서 안 팔고 버티고 있는 고래들이 삽니다. 자, 근데요. 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1.08달러에서 1.12달러 구간을 회복하고 XRP 현물 ETF 순유입이 지금처럼 계속 쌓이면 30일 안에 1.55달러에서 1.80달러 구간이 열립니다. 33%에서 55% 반등입니다. 그리고 연말 기본 시나리오는 2.5달러에서 3달러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XRP ETF 누적 유입이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어서면 6달러 이상까지 열립니다. XRP 자체 펀더멘털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소송 이겼고 ETF 14억 3천만 달러 들어왔고 활성 계정 800만 돌파했고 거래소 물량은 5개월 최저입니다.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불만 안 켠 상태예요. 국물 우려내는 걸 생각해보세요. 사골을 냄비에 넣고 처음 1시간 동안은 물이 그냥 맹맹합니다.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때 뚜껑 열고 이거 실패했네 하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6시간을 버틴 사람 냄비에서는 뽀얀 국물이 올라옵니다. 재료가 나빴던 게 아니라 시간이 안 찼던 겁니다. XRP가 지금 딱 3시간째입니다. 물은 아직 맹맹해 보이는데 밑에서는 이미 다 우러나오고 있어요.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출 직전 화산은 겉으로 보면 그냥 산입니다. 나무도 있고 새도 날아다녀요. 근데 지진계는 이미 미세 진동을 잡고 있습니다. 지하 마그마방의 압력은 이미 임계점 근처에 와 있어요. 일반인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계기판을 보는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지금 XRP의 계기판이 뭡니까? ETF 4주 연속 순유입, 바이낸스 물량 5개월 최저, 활성 계정 사상 최대, 고래 급락장 홀딩, 계기판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남았다고 했죠. 지금부터 하는 말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건 차분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2의 XRP가 될 물건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XRP를 담았던 그 논리 그대로 조용히 극초기 단계에서 매집되고 있는 코인이에요. 온체인 데이터에 매집 흔적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걸 유튜브에서 이름을 못 가느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순간 세력이 냄새를 맡고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할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리고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온갖 사칭 스캠 코인들이 비슷한 이름으로 쏟아져 나와서 선량한 홀더들이 가짜를 사고 피해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채널을 믿고 함께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을 먼저 지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언론에 기사가 깔리고 개미들이 우르르 달려들 때 사면 이미 늦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순간에는 큰 수익 구간이 이미 지나가 있어요. 큰 돈 필요 없어요. 딱 커피 몇 잔값 소액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몇 억을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파도는 기관이 만들고 서핑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무료로 주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 홀더입니다. 혼자 투자하면 불안하잖아요. 뉴스 뜨면 겁나고 떨어지면 밤새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고 저는 같이 보고 같이 대응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짜예요. 돈 얘기하면 그게 사기꾼이죠. 1원도 안 받아요. 저는 이미 이 채널 성장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수익 내는 모습 보는 게 요즘 제일 큰 보람이에요. 밑에 설명란 내려보시면 설문 링크 보이시죠?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투자 경험 같은 간단한 항목 체크하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번호 없이는 제가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이 코인 이름이랑 진입 구간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얘기하면 사기인데 이건 진짜 무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예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익 내자는 취지입니다. 처음부터 돈 받으면 누가 믿겠어요? 먼저 무료로 드리고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무한정은 못 받아요. 선착순 73명까지만 받겠습니다. 촬영하는 지금도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어서 금방 마감될 거예요. 다만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겠습니다. 구독도 안 누르고 정보만 가져가시려는 분들까지는 못 챙겨요. 설문에 구독 확인 항목 있으니 꼭 체크해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1초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유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 받으시고 나면 또 고민되실 겁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그거 혼자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같이 봅니다.
어제도 수익 인증이 17건 올라왔어요. 혼자 차트 보면서 밤새 불안해하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가면 느리고 불안하고 같이 가면 빠르고 확실해요. 근데 이 방은 정원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 신청 지나면 최소한 달은 아니합니다. 설문 남기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만 따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판은 이미 짜여졌습니다. 세력은 이미 움직였어요. 남은 건 여러분이 그 버스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정류장에서 뒤늦게 손 흔드느냐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설문 꼭 참여하세요. 다음엔 더 큰 거 가져오겠습니다.